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수원제일교회가 70년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교권 침해 현실을 돌아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실질적인 대안을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큰 사상자가 발생한 모로코와 리비아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청년 학사관을 재정비해 재외국민 자녀들을 섬기는 등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명륜중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은 수원제일교회가 70년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중에 세워져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수원제일교회가 70년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파키스탄에 성경을 보냈습니다. 수원제일교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파키스탄에 우르두어 성경 7,330부와 우르두어와 영어 대조 어린이 그림 성경 3,000부를 후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7%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로 소수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는 파키스탄에 보내는 성경을 통해 억압과 차별 그리고 빈곤 속에 살아가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손에 쥐는 그 영혼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고 파키스탄의 소수지만 그 기독교 인구 예수를 믿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파키스탄 나라가 조금씩 진리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자르 무시탁 파키스탄 성서공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그림 성경은 파키스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파키스탄은 법적으로 전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가족 중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가족들이 살인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자행되는 곳이라면서 억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수원제일교회의 후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받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움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그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최근 튀르키예어 성경 7,900여 부를 튀르키예에 발송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튀르키예 성경 발송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금까지 신약 18,800여 부, 성경 5,000부가 튀르키예에 보내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 뉴스는 교권 침해 현실을 돌아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권 회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실질적인 대안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 전국에서 수십만의 교사들이 주말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상식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 종합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빠져 있고 2024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7조 1천억 원이나 감액해 편성하는 등 현장에선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가장 시급한 요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상정해 마련된 법률이 학교 현장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즉시 분리 원칙에 따라 학부모의 단순 민원만으로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이 너무 과도하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를 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법률들이 이 두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현장의 요청들이 있고요. 특별히 아동학대 사안과 관련해선 기계적인 기소로 이어지는 형사적 판단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초기에 아동학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사안을 경찰 혼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을 좀 개정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을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것이 과연 교육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냐 또는 교육적 행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의 사건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판단해서 이분들이 검찰 송치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경우 분리 조치된 학생 측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 또 다른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분리 학생에 대한 별도의 공간과 전담 인력, 예산, 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신속 대응팀이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이를 따로 분리시켰는데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지도 방법들이 존재하는 학교들이 거의 다 없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그 팀들이 출동해서 그 팀 안에는 장학사 또는 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가서 그 아이만 데리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아이를 따로 분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담 전문가도 같이 가서 아이가 더 나은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은 학교에서도 정말 훨씬 부담이 덜하지 않나.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을 비롯한 170여 개 교원단체들은 연대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희초 선생님에 이어 또 다른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 성과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실효적인 교육활동들을 보호하고 학교가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들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실은 학교가 교육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 조치 위에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교육활동들을 더 펼쳐갈 수 있거든요. 한편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한 주 쉬었던 교사들의 교권 회복 촉구 집회는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근 6.8 규모의 지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태풍으로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난 리비아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한교봉은 지진과 태풍으로 위기에 처한 모로코와 리비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봉은 긴급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실무 담당자와 한국교회 청년 대사 등을 파송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굿네이버스도 모로코의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주요 지진 피해 지역인 마라케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식량과 위생키트, 텐트, 담요 등 구호 물품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지역의 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해 심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진 피해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의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굿네이버스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로코 현지 정부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이 최근 침상생활 중증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침상생활을 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자는 제주도 여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중증장애인 제주도 여행을 위해 4대의 휠체어를 동시에 싣고 다니는 특수 차량과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외에도 학대 피해 아동,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정서적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도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88회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은정화 회장이 탄소 중립과 환경 보전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정화 회장은 최근 여전도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색 소비와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 운동을 실천하겠다며 창조세계 회복과 생명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정화 회장은 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최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와 함께 북한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은 북한의 도시들은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평화와 인권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선결 조건이라며 기본적인 자유박탈, 여성차별, 배고픔으로 인한 절도, 꽃제비 문제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국제인권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장벽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개발, 인권, 평화를 다루는 다자기구에 대한 장벽도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기관과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북한의 식량 안보와 교육, 환경, 여성 권리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학사관을 재정비해 재외국민 자녀들을 섬기고 청년부를 활성화하는 등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중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명륜중앙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 6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명륜중앙교회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청년 예배 참석자가 늘었고 청년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청장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없으면서 교회 학교가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이 그걸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보다 세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청년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자. 부임 5년 차인 손의석 담임 목사는 명륜중앙교회에 오게 된 배경도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어쨌든 이곳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왔거든요. 손 목사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우선 명륜학사관을 재정비하고 원룸 3개를 전세로 얻어 수용 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15명의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 5명이 대기 상태. 내년 신학기 땐 5명을 더 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학사관 학생들은 대부분 재외 국민들의 자녀. 한국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이들에게 교회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부족한 점들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저희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감사하고 불가리아 선교사 자녀인 양사랑 청년. 오랜만에 한국에 다니러 온 어머니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한국에 오니까 오로지 저 혼자의 신앙으로 제 인생을 이제 펼쳐 나가야 될 시기인데 이 교회가 명륜중앙교회가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이자 출발점이 되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인 정경미 선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아이 용돈 보내주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학사관 비용도 너무 저렴하고 무엇보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를 챙겨주고 그리고 늘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주일 예배 설교를 직접 하고 있는 손 목사는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회복된 부서가 청년부라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청년들이 느끼게 되면서 우리 교회라면 누구라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전도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친구들 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청년부가 활성화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가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등 편안한 분위기 조성.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편안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새가족반 리더들이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나이층들이 많지만 이제 서로에 대한 어려움들과 고충들을 나누면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 학사 사역을 활성화하는 등 목회 비전을 청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명륜중앙교회. 손우석 담임 목사는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멋진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중소형 교회인데 저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침체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젊은이들이 주인이 되고 또 멋지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